김학서의 한 골프 저널리스트는 싱글이 되기 위한 요건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골프 기본에 민감한 사람. 두 번째, 남을 쫓아하지 않고 또 흉내내지 않고 본인의 스윙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 연습을 좋아하고 또 연습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한 사람. 네 번째, 코스나 자연에 자신의 기술로 잘 대처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5번째, 멘탈적인 면을 자기가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하긴 뭐 이 5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고 해서 다 싱글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 핸디캡 9이라고 해서 9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핸디캡 8, 핸디캡 7 정말 끝없는 어려운 목표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배우자는 그런 자세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SBS 골프 아카데미 함께 하시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김학서 프로님 제 말이 맞죠? 맞죠. 맞는 말씀만 하셨으니까. 싱글 되면 제일 먼저 기분이 어떠세요? 그 경험 하셨으니까. 그 싱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분이 싱글 골퍼가 됐다는 거는 좀 존경을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프로하고는 또 다릅니다. 프로라는 건 처음서부터 그 프로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그 싱글 핸디캡이라는 그런 감각은 없죠. 오직 돌진하는 것뿐인데 아마추어분이 그 싱글 핸디를 친다는 거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도 겸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김 프로님 지금 프로시잖아요. 네. 그런데 골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항상 어려운 거죠. 긴장이라는 거가 있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늘 긴장을 해야죠. 근데 특히 운동선수들은 많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더 긴장을 해줘야죠. 네. 참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바로 골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 배운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어드레스에서 스탠스복을 어깨보다 좀 좁게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좁게 해주는 것은 그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즉,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스탠스를 좁게 해줌으로써 이 팔과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넓게 해주면 이게 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탠스를 좁혀주고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체중 이동이 됐을 때 왼쪽 무릎을 펴주라는 거죠.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몸에 대한 균형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오른쪽으로 체중을 완전히 옮기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 그렇죠. 네, 중심을 가운데 두고 네, 이렇게 좁혔지만은 자, 이렇게 옮겨 다니지 말고 중심을 가운데 두고 자, 백스윙을 들어서 왼쪽으로 체중을 옮기면서 무릎을 펴주는 거.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왼쪽 무릎을 잘 펴주는, 이렇게 해서 몸을 세워주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그 몸의 균형을 골프 스윙에서 잘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성 레슨에서는 클럽의 라이에 대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드레스를 취해줬을 때 이렇게 토가 들린다든가 힐이 들렸을 때 이것을 클럽에다가 몸을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쉬운 설명을 드린다면은 신발 크기에 내 발은 작은데 발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클럽을 어드레스를 취했을 때 이렇게 토가 들리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굳이 클럽 페이스를 치면에 정확하게 대고 싶으면 내가 어드레스를 취해줘서 들리거나 아니면 안쪽에 들렸을 때는 그것을 수리점에 가서 수리를 하라는 거죠. 몸에 맞게끔.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한 샷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클럽 헤드 대류에 어드레스를 취해주게 되면 자, 앞이 들린다고 들어주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백스윙이 높아지는 스윙을 해서 몸을 내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스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자, D가 힐이 들린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 클럽 헤드만 가는 오른쪽에 힘이 가는 스윙을 해주니까 그렇게 그 클럽 페이스에다가 어드레스를 맞추지 말고 기본적인 그렇게 그 클럽 헤드의 변화에 신경을 쓰지 말고 어드레스를 취해줬을 때 올바른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예, 클럽 헤드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또 다른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크니컬 레슨에서는 저희가 팔로우스루 때 그 왼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왼팔 겨드랑이에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에 지금 그 싱글 골퍼라면 이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꼭 큰 스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스윙에서도 왼쪽 겨드랑이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회전해 줘야 된다는 것을 얼마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자, 요것은
특히 그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어렵지만은 예.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얼핏 지난주에 저런 내용 배웠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워요? 자, 리듬과 타이밍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리듬과 타이밍.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참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리듬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짧은 거에서 많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스윙은 전체적으로 템포가 다 움직여주니까. 작은 스윙에서 자, 어드레스를 취해줘서 자, 몸의 움직임이 없죠. 자, 이렇게 팔만 움직였을 때 이걸 리듬이라고 그러죠. 자, 팔만 움직여서 팔만 가지고 쳐주는 겁니다. 요거 제가 이제 8번 가져가고 있는데 예. 네, 이렇게 그 어프로치를 할 때, 웨이샷을 할 때 이렇게 팔만 움직여서 이걸 리듬샷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대로 자, 어드레스에서 자, 팔만 갑니다. 리듬만 가는 거죠. 리듬만 가서 자, 몸이 움직여지면 리듬과 템포가 같이 움직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서부터 자, 몸과 팔이 같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자, 리듬과 템포가 같이 움직였다고. 제가 항상 그렇게 이제 구분을 쉽게 해드리는데 이것이 자, 그럼 이 리듬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요것은 뭐냐면은 자, 이 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요거 가벼운 거 가지고 자, 이렇게 천천히 하려면 못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리듬 하게 되면 박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박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크롭을 지금 현재 제가 이제 8번 가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3, 4, 5번을 가지고 자, 3개를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3개를 잡아줘서 똑같은 상태, 마구잡이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립자를 잡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예. 마구잡이를 잡아서 자, 스탠스 포고 어깨 넘을 만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중심도 자, 등축이 끝, 응치 끝에다 힘을 줘서 어디를 취해서 정상적으로 공을 치는 것처럼 어디를 취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이 무거운 것을 같이 자, 리듬과 템포, 몸과 팔이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주면서 자, 이 움직임을 갖게 되면은 정확한 리듬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클럽을 그 3, 4, 5번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샌드 웨지나 피칭 웨지, A 웨지가 있어요. 예. 이렇게 그 짧은 클럽 3개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마구재를 잡는 거죠. 잡아서 자, 어드레스를 똑같이 이렇게 해줘서 자, 중심도 제대로 뒤에다 두고 자, 이렇게 들어서 자, 이런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연습을 해주게 되면은 정확한 리듬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는 3, 네. 4, 5번 그리고 네. 지금은 피칭 웨지 그리고 샌드 웨지 그리고 9번을 잡으셨는데 네, A 웨지라고 했죠, 어프로치. 예, 네. 그런 어떤 뭐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자, 길이에서 3, 4, 5분은 길지만은 자, 요거 지금 샌드웨지나 에이웨지나 피칭 웨지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둬서 자, 연습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필드에 가서 처음에 몸풀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많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가 더 무거운 것을 필요로 한다 할 때는 이렇게 샌드웨지, 에이웨지, 피칭 웨지를 이렇게 3개를 잡아서 자,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자, 짧은 거면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리듬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긴 건 가벼우면서도 또 그 둘레 원이 커지니까 예. 거기에 대한 리듬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리듬과 템포의 결과가 바로 스윙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제 클럽을 3개라든가 아니 뭐 2개 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예. 이렇게 평상시보다 무겁게 해주는 거죠. 무겁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자, 리듬과 타이밍도 다 나온다는 거죠. 예. 내가 어느 때 들어야 되고 어느 때 올라가서 어느 때 내려와야 된다는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또 클럽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네. 또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타이밍은 네.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렇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왜냐하면 자, 내가 무거우니까 예. 자, 무거우니까 내 마음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죠. 자, 갔으면은 자, 간 걸 느끼고 자, 그다음에 내려오게 되겠죠. 자, 무거우니까 네. 자, 백스윙을 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가는 동안에 무거운데 내릴 수는 없어요. 예. 무거운 게 가는 동안에 가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가주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이 생기죠?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것이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가서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자, 가는 거와 멈춤이 같이 이어지면서 연결되는 거죠.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리듬과 타이밍의 연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샷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감을 제가 클럽을- 한번 느껴볼까요? 그러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자, 아마 2개만 가지고 될 거예요. 예. 네.
그 어드레스는 그냥 똑같게 해줘야 됩니다. 네, 평상시에 섰던 데 똑같이 해주고. 그냥요. 네. 외지를 들어도요. 그렇죠. 네, 똑같이 해줘서 자, 그래서 그냥- 움직여 보세요. 자, 그렇죠? 리듬과 타이밍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예. 못하죠. 예, 좀 네. 힘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보통 이 백스윙이 좀 빠른 편이라 네. 왜 임팩트나 이럴 때 스피드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빠르고 내려올 때는 조금 느린 그죠. 빠르게 편이거든요. 들어서 실질적으로 볼을 맞추 느려지는 거죠. 예, 네, 그런 그런데, 것도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런 자, 감을 이걸로 네. 할 수가 있게. 네, 좋군요. 지금. 예.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주게 되면 예. 네, 좋은 그 리듬과 그 타이밍 연습이 되겠어요. 예. 네.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 타이밍, 템포, 리듬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할 텐데요. 아, 이거 연습이 많죠.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지금 설명드린 것이 가장 그 리듬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그 클럽은 바로 접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 들고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만 들고 자, 이거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렇게 되면 리듬과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디에서든 공간이 조금만 생겼다 하면 이렇게 클럽 2-3개 잡고 이렇게 감을 익히신다면 좋은 템포 그리고 리듬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